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서술가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자,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역사서술이 있죠. 그래서 676년 신라는 대동강이 난 땅을 당권을 원하냈다. 당권이 아니라 당군이죠. 예, 오타가 좀 많네요. 예, 당군을 원하냈다. 936년 고려는 흑백제 내분상을 이용해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과거 사실의 인식이죠. 그러면 B를 볼게요. 무신정변 정치 운영과 무신의 차별 대우가 결국 무신정변을 불러일으켰다. 부제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였어요? 자, 여기가 이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인이고 이렇게 결과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들어갈 것은 이게 뭐냐면 역사적 인과관계 파악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자, 알육사는 현종이 양귀비의 오빠를 총애하는 데 소외감을 느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은 정치상이 자기 자신보다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것을 시켜 롤총의 난을 더욱 호독하게 진압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육사과 김부식이 그 행위를 한 뭐가 있어요?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거는 나왔죠. 역사적 해석 판단인데 이집트 문명은 나이강을 내준 선물이다. 우울청에 나는 조선 역사 천년 이래 제일 큰 사건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비와 시행하는 학습활동 1과 2는 이제 썼고요. 그리고 시를 서술할 때 유용할 점은 역사적 상상의 방법을 쓰고 학습 효과적인 교수 학습 활동 유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시를 할 때 이제 어떤 역사 상상의 방법은 뭘 쓰겠어요? 예. 추체험을 써야겠죠. 추체험. 그리고 요와 관련된 교수학습 요령은 역할극. 되게 추체험이 나오면 역할극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할 때 교수학습 활동 유형이라고 했죠. 학습 모형 중에 교수학습 측면에서 유형을 나눈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할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서 나눈 학습 모형을 쓰면 인문학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역할극과 인문학습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교수학습 활동 유형에서 쓰고 있으니까 역할극을 쓰시면 돼요. 역할극을. 예. 그리고 역할극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추체험을 쓰시면 되는데 뭐 유사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지만 추체험이 좀 더 훨씬 더 가까운 답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넘어가서 9번을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2000년도 문제였는데 요거는 이제 사회과 통합형 문제예요. 일사과에서 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볼게요. 자,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과 시사적인 자료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자, 김 교사는 사회과 수업 시간에 대구 이천공단의 조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학습 절차가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수행 규칙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 최종 해결을 결정한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그 학습 과정을 보면 도입, 참여자 훈련, 그 다음에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학습 절차 관련된 부분 도입 단계요. 예, 도입 단계. 그래서 이 도입은 이 시뮬레이션상 모의학습 사항을 설정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 참여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있고 규칙도 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은 무엇이냐? 시뮬레이션, 모의학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을 이용할 때, 시뮬레이션 이용할 때 기대는 사회과 교육과 목표를 관련해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은 장점이 많거든요. 그 중에 사회과 교육과 목표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그다음에 상황 분석 능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 장점 중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역사과 문제지만 역사과만 낸 게 아니라 일사, 사회 등 통합형 문제로 이게 나온 거야. 이 2000년대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원래 이게 이제 그 인문학습 물어본 거돼 있지만 인문학습 외에도 어떤 인지발달 인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지발달 인원은 뒤에 뺐고요. 여기에서는 인문학습 관련된 내용만 이제 다시 재편집한 거예요. 자, 볼게요.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료학습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한 거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수업 계획가 있죠. 뭐 상공유사, 삼국사가 있고 학생의 보고서 해가지고 학생 A, 학생 B, 학생 C 있는데 자, C 학생을 볼게요. 학생 A와 학생 B는 인지발달 관련된 문제가 이제 있고 여기 C 학생만 보면 자, 학생은 이제 그 사료를 보고 나서 알천공은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김춘추도 왕위를 사용하는 거 보니 아주 겸손한 인물인 것 같다. 알천공, 김춘추 모두 존경할 만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인문학습 지도시 유의점을 쓰시오. 이 인문학습 지도시 유의점은 뭐만 본 거야? 마치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 어떤 그 모습만 본 거죠. 예, 그래서 뭐 도덕적 윤리적 판단한 거야.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도덕가의 문제고 역사가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남는 게 없죠. 이 사람이 왜 그 행위를 했고 어떤 사회 구조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역사가에서 인문학습 할 때는 한 인물을 할 때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의점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치중하지 말고 사회 구조 배경을 같이 설명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인문학습의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설정하시면 되고 거꾸로 뭐냐면 아니 꼭 이렇게 답을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인문학습의 유의점, 전반적인 유의점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의 종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학을 재현한다. 재현 얘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죠. 재현은 뭐와 관련해? 오이 학습, 시뮬레이션과 관련됐다고 했죠. 자,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행위가 청해져 있는 개인적 시대적 상을 깨닫게 하는 학습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자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기울 수 있으며 학생들이 능동적인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했는데 효과도 크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모의학습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모의학습, 네, 시뮬레이션, 네,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면 이게 이쪽 올라갔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이 잘못됐네요. 네. 자, 12번 보면 문제 풀게요. 다음 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과 이제 행위 설명 이론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볼게요. 다음 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성 이노 아니큐스의 생애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상 박해령과 관련된 거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성상 숭배 금지령 관련된 내용인데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대항한 그 수도사였던 이오 아니쿠스의 생애를 적어놓은 거야. 성이라고 붙은 세인트가 붙였으니까 이 사람을 상당히 높게 본 거죠. 성인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서방의 카톨릭에서 기술한 거야. 얘네들은 성상숭배 금지령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얘도 성상숭배 금지령에 반대했던 수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맞겠죠. 그러면 수도사들이 왜 그걸 반대했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일단 종교적 이유로서 이제 뭐냐면 포교 같은 것들을 할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반대를 했는데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레오 3세라든지 콘스탄틴 황제들은 이를 박해함으로써 뭔가 기독교의 어떤 우상 숭배의 이념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을 수 있죠. 이건 수도사들 반대하니까. 하여튼 뭐 이건 서양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자 하여튼 요걸 이제 주제학습을 하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파란 책에 보면 주제학습의 제목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논술 문학 형식으로 제시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논술 문학 형식으로 답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그래갖고 잠깐만요. 이게 11번 문제죠. 편집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제목을 보면 중세시대 동서교통의 교회 갈등을 설명하시오. 논술 문학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수업을 전개할 때 주제 요소를 쓰시오. 그러니까 주제 요소는 소재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근데 제가 예시 담화를 제시했는데 성상 숭배를 금지로 내리는 동로마 황제 정치 의도, 로마 교황의 입장과 대응 이렇게 해서 주제를 보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주제 요소들이. 자, 그 다음에 행위 설명 이동에 따라 이노큐스의 행동을 의학 믿음 태도 개성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자 의학 믿음 태도 개성은 뭐죠? 성향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 설명 방식의 문제점, 성향 이론의 문제점을 쓰는 거야. 항상 많이 나온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행위는 법칙과 일반시킬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이제 그 학습 지도안이 있고, 이 학습 지도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 풀어놓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비교학습. 자, 그래서 비교학습을 주제로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보면 두 왕조의 경제 활동을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두 왕조의 이제 경제 활동에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뭐 문화 수준에 비교해서 이제 평균을 할 수 있고 사실과 선호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예,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연표 내용들 보면 전기 과정을 연표를 사용한다 해갖고 연표 활동이 비교학습을 이제 하고 있어요. 두 왕조 비교할 수 있는 학습자를 제시한다. 그래서 송의 문치주의 정책과 그 다음에 원의 몽골의 제휴주의 정책을 비교해보자. 두 왕조의 농업, 무역, 산업, 무역 등 경제활동을 비교하자. 경제활동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니죠. 여기는 이제 분명히 여기 경제활동 내용이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강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려를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뭐냐면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 이렇게 해서 있고 뭐 공통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옆에서 이제 시박사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통점 같은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강남로, 꽃집회로, 시박사 같은 것도 원나라나 송나라나 이게 하잖아. 물론 집회 사용도 있고 시박사다, 강남로포 다 원나라 그 뭐냐면 송나라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틀린 거는 금방 찾았죠. 그다음 문화의 수준을 비교하는 평가를 심해줄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좀 볼 수 있죠. 두 왕조의 문화를 비교한 게 어느 문화가 더 나은지 쓰시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때 그 비교학습 유의점을 보면 그 당시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우연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거 송나라 원나라의 문화적 우연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그 지도 방안이죠. 그 다음에 사실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지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연표를 사용했다는 거. 연표. 예. 연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표를 통해서 연대적 위치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죠. 그게 연표의 장점이고 기능이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 위에 비교학습의 유의점 중에 서로 관련 없는 형상이나 사건을 비교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되는데, 근데 여기에도 보면 송의 문치주의 정책과 원의 몽골 제휴 정책을 비교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은 외교적인 정책이고 몽골 정책 국내의 어떤
그 민족 차별 정책인데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비교의 범주가 다르잖아요. 이게 비교의 범주가 똑같이 되려면 송의 어떤 대외 정책과 원의 대외 정책을 같이 비교해서 놓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5번을 보면 그 비교를 통해서 두 황제의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학습은 이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물론 좀 약간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비교학습을 통해서 뭔가 원나라와 그 뭐냐면 송나라의 차이점을 뭔가 이해시키려고 했죠. 물론 여기에 뭐 비교의 유의점 같은 걸 볼 때는 학습의 유의점이 좀 어긋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1번이다. 그래서 두 왕조의 그 경제적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감각이 있다는 것은 지문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요 13번 문제는 비교학습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아이고 이걸 편집을 좀 잘못했네. 여기 위에 올려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13번 2차 기출 문제야. 이게 내용이 좀 많아. 예. 그럼 보면 자, 시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을 위해서 가와 같은 그 내용을 구성하고 기획에 대해서 나와 같은 교사 학습 활동을 계획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한 그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의 일반적 특징과 유의점을 쓰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채택된 토론식 수업 방식 개념과 교사가 유의점을 쓰고 두 번째고요. 그 니은의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이 기대되는 학습 효과를 역사 사고의 구성 영역 중에서 기억의 학습 내용을 활용해서 서술하시오. 네 번째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에 나타난 학습 내용의 조직 방식의 일반 특징과 유의점을 각각 두 가지 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가학습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건 뭐냐면 그 주제 중심 방법이에요. 예. 주제 중심 방법 중에 행적 요소죠. 공간적인 특징. 그래서 이런 통일 시대, 남북국 시대, 뭐 고려 민족에서 어떤 주제 중심의 행적 유형의 조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 특징과 그 다음에 유의점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답안에 일반적 특징과 유의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채택한 토론식 수업 방식 개념과 교사의 유의점을 서술해요. 이렇게 있죠. 그럼 나는 뭘까요? 이 나를 보면 이제 입론과 질문 답변에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토론식 방법이죠. 그 토론식 중에 대립논쟁식 수업이야.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에 이제 뭐냐면 개념과 교사 유의할 점을 서술하는데 이것도 제가 답안에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녹색책을 기준으로 썼어요. 대립 논쟁식 수업.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고 차이를 명확한 수업 방법이다. 자, 유의점은 교사는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사회자로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고 뭐 학생들이 토론 과정 말꼬리를 잡거나 그 당시 이제 초점 제점을 먼저 중지해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 세 번째 질문이죠. 니은의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니은은 주장을 제시하고 토론 방식 정하기, 뭐 역할 정하기, 팀 정하기, 이제 과제 부여기해서 이제 교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준비 사항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근데 내용이 되게 많죠. 네, 그래갖고 이건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정리했고 뭐 많은 것도 아니네요. 읽어볼게요. 각각의 주장에서는 학생들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내고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선 그 사건의 의무에 대한 탐구를 필요하다. 그런 뒤에 이제 학생들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정리해 제출한다. 교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을 분류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나의 채택된 토론식 수업, 그러니까 대립 논쟁식 수업에서 기대는 학습 효과를 역사적 사고 구성 요소 측면에서 기억 내용, 기억 내용을 이제 고려해서 쓰시오. 내용 학습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 학습 내용을 고려해서 대립 논쟁식 수업의 어떤 장점을 써라 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말 잘못했네.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의 그 기억 내용이니까 신뢰 삼국통에 대한 거죠. 그 내용을 포함시켜 갖고 장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답안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역사 판단용에서 신뢰 삼국통에 의해 이렇게 해갖고 요게 입각해서 쓰는데, 한번 쭉 답안을 보시고요. 자, 이 답안들은 제가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여기 꼭 그 채점 기준과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냥 참조만 하세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대립 논쟁식 수업이 나왔다. 그래서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토의식 수업보다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편에 보면 제 답안 외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2차에 응시했던 합격자 답안을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게 편집이 어이구 상당히 잘못됐네. 그 뒤에서 밀린 것 같은데 제본하신 분들은 좀 욕을 하시겠네. 여기 상당히 여기 뒤에 제가 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좀 체크 좀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밀렸지? 효과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정판은 다시 올려야 될 거네요. 제가 이거 편집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올릴게요. 이거 제가 서버에서 자주 이거 올려놨는데 여기 편집이 좀 약간 엉터리 됐네 좀. 부분 데는 좀 약간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보면 김교사는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수업 목표를 리만 조선의 멸망에 대한 상하천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정하고 사료 다를 이용해서 조별 토의식 수업을 설계했다. 자, 사료에 대한 문맥 비판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의 발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조별 토의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을 쓰시오. 그리고 교사가 유의할 점을 토의 주제에 맞춰서 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되게 많네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어떤 문제냐면 본문 내용이 있어요. 본문 내용이 있고 저도 이제 한국사 관련된 중국사 관련된 문제예요. 사마천 사기하고 비교해 보는 게 있거든요. 방고의 한서네요. 그것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중국사 쪽을 뺐고 여기에는 역교동 관련된 문제들만 적어놨어요. 11년도 기차 문제. 아마 11년 2차 기출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문맥 비판에 대한 발문 내용이거든요. 사회된 문맥 비판. 그래갖고 이제 문맥 비판은 이제 내적 비판 중에 하나죠.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사료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예상 답안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그 본문 내용은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저쪽 그 동양사 쪽에서 찾아서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별 토의 내용도 이제 그 밑에 예상답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유의점도 이렇게 그 적어놨고요. 그래서 토의 주제 요 유의점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토의식 수업 관련된 유의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자, 16번 보면 중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사 문화사를 한 보편사를 가르친다는 점 인식해야 된다. 맞죠? 이거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 때 맞추시면 돼요. 역사적 인물의 행동이나 사상을 설명하기
사상 설명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되고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중요성이 인식하고 탐구학습의 역사가 된 역사 연구와 다른 인식. 이건 틀렸죠. 탐구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거야. 학습자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탐구학습의 문제점은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과연 이제 학생들이 역사가의 어떤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냐. 학생들은 교양 정도만 익히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내용을 익힐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17번을 볼게요. 17번. 자, 17번 내용을 보면요. 가는 이제 그 김교사 세계사 수업 장면이다. 나는 이 수업에 대한 박교사 참관 보고서이다. 밑줄친 기획을 두 가지 쓰고 밑줄친 니은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비교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카나문명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박교사가 이걸 보고 수업 참관 보고서를 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기획이 두 가지 써라. 그렇죠. 그래서 기획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비교학습의 장점이 두 가지 쓰는 거야. 예. 그래서 비교학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왔는데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사고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사건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줄친 기획, 밑줄친 니은은 무엇이라고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편 오늘 김 교사가 학생들이 배우한 학습지 질문에는 이런 수업의 유형에 접근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 볼게요. 이게 학습지 내용이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항원 문명 중에 어느 발전이 더 발전한 문명인가? 자, 이게 비교학습 유의점 중에 비교에 대해서 우연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더 발전된 문명이다 해서 우연을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연 판단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교의 대상에 대한 우연을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비교학습의 유의점, 요거는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것과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뭐냐면 학위찬화와 관련된 그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학위찬 그 사단에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학위찬 사단이 이제 그것을 그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합리적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가지고 냈는데 자, 요 할리차 사단을 좀 약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예. 나치 무장 친위대 소속 할리차 사단인데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로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할리차 사단의 주 역할이 뭐냐면 그 나치에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인종 청소를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할리차 사단이 나치와 함께 인종 청소를 같이 했던 전쟁 범죄자 했던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치 협력자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어떤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어. 요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알려면 이게 이제 좀 약간 역교론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좀 사랑사와 관련돼 갖고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동슬라브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 언어적으로는 이제 언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원래는 이 민족의 이제 뿌리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뿌리가 키예프 공국이었죠. 또는 키예프 루시라는 나라였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키예프 공국이 있고 이게 한 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슬라브주의 중심지가 이 키예프였어요 원래는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키예프 공국은 여러 이제 뭐냐면 루시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는 러시아인들로 나라는 뜻이야. 이 루시로 부르는 거 여러 루시 국가로 구성된 연합왕국이었어요. 키예프 공국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갈려진 사건이 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 그 14세기 때 14세기 때 누가 쳐도는 몽골족이 쳐도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몽골족의 대응 방식이 달랐던 거야. 이쪽 이제 키예프 쪽에 있는 그 키예프 루시 국가든 몽골족에 항전을 했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렇게 키예프 북쪽에 있는 노브그로드나 뭐 이런 그들 북쪽에 있는 루시드는 몽골족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예. 근데 이 몽골족도 이제 여기에 이란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냐면 일단 여기 이제 키예프 지역의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잘 사니까 이 국도 지역이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 있죠. 예, 북쪽 지역은 그냥 자치에 맡겼어. 그리고 이때 이제 북쪽 지역에 이제 공국 중에 무슨 공국이 있었냐면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어요.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처음에 이란국의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 와가지고 수탈하고 여기 이란국에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경제력, 군사력 키워 나갔던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란국을 쳤어. 그래서 얘네들 뭐냐면 쫓아내고 여기를 이제 그 모스크바를 장악을 했던 거죠. 그 일대를. 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있었던 키예프 지역은 어땠냐? 자, 이때 이제 키예프 지역은 몽골족이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들어가냐면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16세기죠.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영향을 받고 한 20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돼요. 그 사이에 얘네들은 이쪽 이제 서유럽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거야. 이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쪽 모스크바 대공국 쪽 북쪽 지역은 러시아 쪽은 뭐예요? 저도 이제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는데 반해서 요 키예프 쪽은 그 뭘 믿냐면 카톨릭을 믿어. 그리고 언어도 같은 동슬라브 계통의 언어지만 물론 비슷비슷해요. 근데 모스크바 쪽은 좀 약간 오리지널이고 요쪽은 약간 뭐냐면 서양의 영향을 받아갖고 서양의 언어가 많이 적혀 있어. 서양 쪽에 그런 언어가.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몽골의 지배, 그 다음에 여기 200년 동안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지배 등등 해갖고 400년 동안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골족의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뭐 그 앞에서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영향을 받은 등에서 서구와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이때 400년 지나고 나서는 키예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스크바 쪽에 살고 있는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달라지고 나서 이게 언제 통합됐냐면 17세기 때 통합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게 되지. 근데 이미 이제 400년 동안 따로따로 살다가 언어나 종교나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융합되기가 힘든 거야. 네. 그래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민족적 정체성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쭉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계기가 됐던 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러시아에 이제 그 혁명이 났잖아요.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하죠.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하니까 혼란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틈을 타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만들어요. 독립하자 우리. 근데 이걸 이제 소련의 이제 그 소비에트 정권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결국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정권을 만든 거야. 그리고 소련의 연방에 가입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스탈린 때 또 한 번의 이제 대규모 창사가 일어났죠. 스탈린 때 이제 대규모 이제 뭐 집단화 과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이기 때문에 되게 농사가 잘 되거든요. 밀농사가. 거기에 이제 집단을 주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반항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의도적인지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지고 있는 밀을 다 뺏어 가지고 저쪽 모스크바 보내고 그리고 찔끔찔끔만 준 거야. 아예 뭐냐면 곡식을 주지 않거나 배급을 안 해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몇만 명이 죽었는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 홀로도모로 같은 그런 대규모 그 비극이 일어난 거야.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 정체성 다르고 이 스탈린의 집단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300만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예. 열받으니까 이제 이런 반러 분위기가 막 있는데 그때 2차 세계 터진 거야. 그때 누가 온 거야? 독일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예요. 독일이 우크라이나 공격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이건 곡창지대. 그래서 여기를 장악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남쪽에 보면 코카소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소스 위에 코카스 그 국가들 있죠. 조지아나 뭐 아르메니아나 특히 아르메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석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이 아르메니아 쪽으로 해서 석유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 진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 장악하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 때는 러시아보다는 이 독일군이 어떻게 돼? 기분이 좋고 해방자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더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협력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협력하는 그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 따로 만들어서 독일군 친위사단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할리차산도 그 사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친위대 나치와 함께 뭐냐면 인종 사냥도 하고 뭐 못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엔 얘들 입장일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국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걸. 왜? 그동안 러시아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협력해서 소련을 몰아낸다. 러시아 놈들 몰아낸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이제 뭐냐면 협력을 했던 거죠. 예, 협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그 독일군에 협력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발트해상국이라고 아시죠? 이 발트해상국도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삼국 있잖아요. 얘네들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협력을 했어요. 같이 싸웠어. 예. 근데 얘네들 입장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기는 러시아인하고 다르고 또 1차 대전 직후에 독립을 했잖아. 근데 러시아 놈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쿡쿡 먹었잖아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일군은 올 때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을 인식한 거야.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협력했던 거야. 독일군하고.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야니차 사단이 왜 이렇게 나치들과 협력했는지. 물론 그 자체가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죠. 유대인들 막 죽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드라이의 합리적 설명의 입장을 볼 때는 그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야. 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아주 복잡 다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복잡 다단한 역사를 갖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러시아가 세계 2위고 우크라이나가 22위인데 지금 4일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교수는 이거는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온 것과 똑같다. 그럼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감이 더 강하겠죠. 마찬가지로 반러 분위기가 너무 확산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목숨을 던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상황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푸틴이 그 당시 그 우크라이나들 이제 저항한 사람을 나치라고 했잖아요. 나치를 못 알아내자 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나토에 가입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을 때 이거는 독일군이 왔을 때 협력했던 우크라이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야. 얘네들 나치와 이제 뭐냐면 협력했고 한때 우리한테 대항했다. 너네들 그 뭐냐면 서구 세력 때그 나토와 가입해갖고 서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토와 함께 우리 치는 거는 독일군 나치가 우리와 연합해갖고 우크라이나 그때 그 우크라이나 나치가 우리를 치는 거 러시아 소련 대항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나치를 몰아내서 공격한다. 그런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푸틴이나 러시아인들 입장 올 때는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 배경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와 나 자료는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이 할리차나 사단을 옹호하는 입장이죠. 예. 나름대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정당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나의 견해는 상당히 비판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 폴란드인 학살 사건도 연루돼 있고, 어, 그다음에 홀로코스트 같은 인종 청소 가담한 전쟁 범죄자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견해죠. 가와 나의 자료가 대립된 견해죠. 얄리차나 사단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연루되기도 했다. 못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행위 수업 모형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거는 탐구학습 모형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행위 수업을 탐구학습 모형인데 아까 얘기했던 탐구학습 모형은 여러 모형과 결합이 된다고 했죠. 탐구 수업과 행위 수업, 행위학습 모형. 그리고 드레이의 설명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기획에 관한 이론 중 합리적 설명의 모델에 따라서 가사적인 할리차나 사단 오프라인 설명을 뒤로 설명할 것. 그래서 이제 기획은 이제 앞에 보면 행위에 대한 설명을 뭐에 따라 합리적 설명,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사죠. 이거 가사 옹호한 할리차나 사단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설명한 거야.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입장, 그 소련의 볼세비 압제에 대응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우크라이나 역사적 배경을 같이 깔고 서술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번 깔고 얘기하면 자, 합리적 설명에 따라 D를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자, 할리찬 사단에 속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목표는 소련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이 나왔죠. 목적, 상황, 수단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목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있고 당시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말살 정치고 소련 정부의 반감이 강했다. 예. 그래서 이제 홀로도모로 같은 대규모 아사 사태도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그런 과정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자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싸운 독일군 해방군을 인식한 거야. 침략자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할리차나 사단의 젊은이들은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항 방식 중에 독일군과 연합하여 무장항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제일 적절한 합리적인 판단을 생각했다. 이게 뭐게? 수단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드레이 합리적 상황 이론에 따라서 합리적 설명 이론에 따라서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그 당시 할리차나 사단의 어떤 활동을 소련의 볼세비 압제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서술을 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 내용을 쓸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탐구 수업의 방법 절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탐구 수업 방법 관련된 내용을 외워두시라고 했죠. 요게 문제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설 설정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쓰면 돼. 가설.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가설의 의미를 일수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갖고 요걸 이제 쓰면 자, 니은의 용어는 가설이다. 내용은 같은 역사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거나 평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관련된 내용을 썼고요. 그 내용을 쓸 때 이제 여기 유추가 있죠. 이게 단서를 있죠. 그래서 그 내용 관련된 내용을 쓸 때 요 단서에 맞춰 썼어요. 예. 참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가와 나에 나타난 할리차나 사단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면 위에 니은의 논리적 서술할 것. 자, 가는 이제 아까쯤에 옹호한 내용이고 나는 그 할리차나 사단 내용을 비판하죠. 예. 근데 이제 니은을 입각해서 위에 설정 니은을 논리적 설명할 것.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보시면 쭉 있어. 자, 가설 설정할 때 요걸 할 때 그 행위를 진수하면서 가설 설정할 때 이걸 논리적으로 가설 설정이다. 그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문을 만든 거예요. 할리차나 사단의 젊은이들은
다룬 가와 나의 사회를 볼 수 있듯이 같은 역사적 사실도 잠깐만요. 네, 위에 거네요. 예.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있고 이렇게 요거를 문제를 잘못 봤는데 제가 내용을 했네. 여기에서 이제 니은은 여기 있고 용어 가설이고 요 가설 설정이 요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잘못 설명했는데 가와 나의 드러나는 관점 차이를 가설 설정을 해갖고 사유 성격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하는 것이 밑에 마지막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가에 나와 나타난 하일차 사단의 행위를 진술하며 위에 니은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 요 앞에 내용을 이제 관을 논리적으로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 하일차 사단 진술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요게 가설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행위학습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설이고 요거 가설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내용을 봐서 이제 1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9번. 자, 19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자료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역사교사가 수업 설계를 중시한 요소와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술하시오. 예, 이거 17번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17년에 2차 나지면 10년도 10점짜리 그 논술형 문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조직 원칙도 있고 교수학습 방법도 있고 극과 수업 종류, 역사적 사고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되겠는데 일단은 그 앞부분 보니까 땡땡 중학교의 역사교사 수업의 연구의 대학록, 대학록 있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안이 있죠. 자료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살펴보게 되죠. 자 미출신 기획에 관련된 역사 내용 조직 방법의 원칙을 제시할 것. 자 여기 보면 김 교사가 이제 저는 세계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한국사 내용을 조직하되 종합적으로 역사 인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과 관련된 내용 조직은 통합성이죠. 통합성을 알 수 있는 게 세계사하고 한국사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통합성이다. 행적 조직이 통합성이다. 내용 조직 원칙은 통합성 외에도 그 계속성하고 계열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성과 계열성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치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 쓰고 자, 이러한 설명 방식 이용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은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친숙한 소재 즉 기반사를 활용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기반사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유추죠. 유추. 그래서 유추 설명 방식 유추. 그다음 유의점은 유추의 유의점을 쓰시면 돼요. 유추의 유의점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유추의 유의점은 보면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킨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 설명 대상과 모델을 설정하고 구분을 유의해야 된다. 자, 유추의 대상이 공통적 차이점을 갖고 있는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 자, 학생들의 선행 정도, 경험의 양과 질 고려, 학생들의 친숙한 경우부터 출발해야 된다.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유추는 나중에 이제 이동 강의할 때 역사교육 이동 강의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 뒤에도 유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복합형 문제니까 이제 여기다 적어놨고요. 자, 그다음 디귿에 해당하는 수업 유형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교수학습 방법 보면 역사적 사실 기억은 설명식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인간의 행위 이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걸 이해하는 역할거야죠. 보통 감정이 내면이 그럼 역할거 극하속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역할거 극하속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디귿과 니은의 유형의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의 요소 두 가지를 학생활동과 관련해 제시할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디귿에 보면 이게 역할극 관련된 내용이죠. 그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왜 그런 걸 추측해 볼까요? 어떤 활동에 대한 제가 이제 좀 약간 더 보충할게요. 역할극이라는 좀 그런데 역할극은 그 연극식 수업에 들어갔었어요. 연극식 수업도 포함되죠 여기. 그래서 이제 그 극화 수업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식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등인데 시사 재판도 있고 모의 재판도 있는데 요 중에 이제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거는 역할극이야. 극화 수업의 한 형태가.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모의 재판도 있죠. 예. 그래서 극화 수업 형태에서 모의 재판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있는데 여기에도 물어볼 것은 역사적 사회 요소 두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자, 디귿과 니은의 수업을 활용할 때 역사적 사회 유형 두 가지. 자, 일단 역할극, 연극식 수업은 뭘 할까요? D는 이거는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이 필요해요.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죠. 모의 재판은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요소 두 가지니까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활동에 관련돼서 써졌으니까 답안 구성은 요게 쓰시면 되겠죠. 앞에서 이제 연극식 수업이 있고 역사 사고 요소를 이제 학생 활동과 연결시켜서 쓰라고 했으니까 연극 수업에서는 연극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인물 구체적 이해시킴으로써 역사적 상상을 양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의 재판 형식에서는 그 인물의 사건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 역사적 판단력과 상상을 함양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요소가 나와있죠.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학생 활동과 연결시켜서 서술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추천과 감정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추천과 감정의 차이점이고 주로 이제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남색책과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교수학습 모형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추천과 감정의 차이점은 뒤에 이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을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 놓을 테니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강의 이동 강의 부분에서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요. 자, 그래서 극과 수업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집어넣긴 했는데 일단은 풀어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면 기획과 니은의 개념을 순서에 쓰고 디귿의 활동을 쓰시오. 그리고 교사가 니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할 사항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예문이 있는데 이 예문은 검은 책, 파란 책,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느끼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과거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때 역사교사는 뭐뭐에 따라 뭐뭐의 학습을 계획한다. 이거 5탄데 자 여기에는 이제 이 기획은 추체험이야. 추체험 또는 니은은 여기 드는 게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추체험도 넓은 범위에 이제 감정이 속하게 되는데 여기는 추체험과 감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체험과 감정을 각각 쓰시면 되고 그래서 추체험은 여기 있죠. 전자는 역사적 인물이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체험은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뭐 극학이나 역할극이나 뭐 그렇게. 자 후자는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감정이죠. 근데 이 감정이니까 추체험이
개념상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지만 실제 활동은 똑같아요. 예, 동시에 일어나죠. 먼저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해 본데 그 추체형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추체형과 감정이입이 통합해서 나와요. 예, 남색 측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전자는 당사자 입장에서 역사상 속에 들어가는 거고, 후자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 극과 수업이다. 하동한 대표적인 극과 수업이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극과 수업 사례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개념은 추체형. 그다음 개념 니에 들어갈 것은 감정이입. 그리고 검은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게 이제 디귿의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까 수업사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디귿에 이제 보면 역사 디귿 이게 들어갈 맛이 뭐가 되냐면 역사적 상황이 맥락적이에요. 추체원적 그 학습 모형 중에 역사적 맥락적 이해. 이게 이제 뭐냐면 녹색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 이해. 그다음에 학습활동 표현.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요 1차시까지는 이제 감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자료 조사하고 2차시 같은 게 표현하니까 이건 추체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니까 추체험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감정이니까 함께 추체험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이유는 감정이니까 추체험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학습 기획의 활동을 썼고 그리고 교사가 니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할 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니을 보면 토의 단계야. 그래서 보통 이제 녹색책 보면 후속 토의가 있죠. 후속 토의 단계 때 그 뭐냐면 교사의 활동 역할, 교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녹색책은 파란책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남색책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후속 토의 때 교사의 역할. 그래갖고 이제 보면 지도의 역할을 보면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갖게 된 의문 또는 그걸 통해 이해하게 된 사항들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해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참여와 준비를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 좋다.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21번 문제 볼게요. 자, 21번 문제인데 이거 21번 문제는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죠. 모의학습법. 20년 기출문제인데 20년 기출문제에서 제가 그 2, 3점 맞춘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많이 맞추는 분들이 많아. 여기 초등용 문제들이. 왜냐면 이건 20년 문제는 초등용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20년 문제는 초등용 문제가 많은데 대개 21년 문제는 20년 문제 중에 초등 문제가 아닌 게 있었어요. 딱 한 문제. 요게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죠. 시뮬레이션. 이용욱 교수님이 들어가서 문제 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20년 기출문제는 요게 중에 유일하게 초등 문제가 아닌 것도 있고 대개 보면 점수에서 좀 땄다는 분들 한 3, 4점 얻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얻었어요. 여기에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순서대로 서술해보고 나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가와 이제 그분 땡땡 지역의 역사 교사의 수업 연구. 그리고 윤 교사가 보면 이제 독립군의 하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의 이제 윤 교사 교수학습 활동에서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훈련. 요거는 다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 이거는 모의학습 관련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교수학습 유형은 그 모의학습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 나왔잖아 지문이. 예. 그래서 이거는 모의학습을 쓰면 안 되고 약간 이제 다른 프로 해갖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학습 또 그냥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면
이거는 이제 그 파원 책에 그 모의학습 관련된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도입 단계에서 이제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니은의 이제 내용은 이제 참여자 결과 보고에서 니은의 학생 활동을 쓰는 건데 요 내용은 어디에 나왔냐? 파원 책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의 그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기획에서 이제 활동을 도입 단계에서는 역사상을 선택하고 그걸 적절히 단순화시켜 역사상 학습상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자 결과 보고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깨닫는 것, 즉 주어진 사항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뮬레이션. 근데 이거 의외로 못 맞힌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뮬레이션까지는 맞힌 분들인데 요는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별로 이렇게 써놓은 학습 활동 내용을 안 쓰는 분도 못 맞힌 분도 있어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사회과에서 강조됐기 때문에 역사과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그런 학습 모형이었잖아요. 그리고 녹색책은 없고 파란책만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란책은 그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고 녹색책만 보신 분들은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못 쓰셔갖고 그냥 이거는 그냥 기출만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예.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요. 예, 이거 올려놔야 되겠네. 편집을 잘못했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 보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91번이에요. 예.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그 21년도 문제인데 요거는 추론형 문제예요. 추론형. 예, 그래갖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는 뭐 풀 수 없는 그 문제인데 다행히도 20년 추론형 문제와 달리 좀 약간 보면 풀 수 있는 그 여진이 있어요. 예, 풀 수 있는 여진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죠. 자, 가는 이제 학교 역사 교육에서 역사 탐구에 기초한 학습의 중요성을 제안은 그리고 나는 예비교사 수업 설계 그리고 다는 그 수업 설계에 관한 그 지도교사 협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를 보면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 역사 지식이 생성된 과정이나 방법을 강조하고 상반된 역사 해석을 가르친 건 학생들의 상대주의를 빠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단서가 있죠. 학생들 상대적으로 주의를 빠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예. 극단적 상대주의를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미 소셜미디어, 그다음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만화, 소설 등을 통해서 상반된 역사에서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자, 이에 학교에서는 역사 탐구에 기초한 학습을 실시하여 역사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설득이 있다. 극단적 상대주의. 요게 키워드야.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는 이제 가입각에서 이제 학습 목표를 쓰는데 자, 일단은 뭐 토론 학습을 하죠. 뭐냐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토론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자료를 읽고 선사 문화에 대한 논쟁의 내용을 쟁점을 파악한다. 논쟁적 견해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자, 1단계는 A, B를 자료를 내용을 이해하고 2단계는 A, B 자료를 비교해 장점을 찾고 근거를 바탕으로 지지하는 글쓰기 작성하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교수학습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 보통 아까 했지만 이제 보통 목적이나 내용, 평가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과 내용이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왜 보냐면 자, 목적을 봐요. 목표를. 쟁점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여기 1단계, 2단계 들어가 있죠. 근데 논쟁적 견해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예. 근데 견해를 발표한다 했으면 그 견해가 발표된 그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나오질 않고 있어. 여기 보면 하나의 지적 글 작성하기. 견해 표현하는 건 좀 다르죠. 예, 그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게 좀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수학습 과정 내용이 요 내용이 학습 목표와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에 대한 표현하겠는데 이제 글 작성하기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일치하는 부분 표현하려면 말로 표현하는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교수학습 자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만 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토기가 제작되고 농경도 시작되고 뭐 도시 문화나 문자도 사용하고 문명도 나온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터키에 보면 대규모 신정 유적지가 발굴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신정 유적지 뭐냐면 그 당시 찾아보니까 이게 12,000년이 돼. 빙하기 이전이야. 근데 이때 이제 신전 유적지가 어디냐? 터키 동남부에 보면 아나토리아 지역에 그 당시 이제 그 있는 게베크리 테베라는 유적지야. 아나토리 지역에 있는. 예. 근데 이 게베크리 테베를 보니까 그 당시 12,000년 전에 만들었던 유적지로서는 너무 찬란한 무덤을 갖고 있다는 거야. 12,000이면 신석기 이전에 뭐 구석기 시대 때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종교 행사도 큰 신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도저히 뭐냐면 이거 그 당시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유적지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인데 여기는 뭐 거의 신석기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문명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얘기까지 나오면 그 문명이라는 것이 예전에 지금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현재 문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계속 단속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A 문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쫄딱 망하고 그다음 B 문명이 망하고 그다음 쫄딱 망하고 이렇게 C. 그래서 문명이 립셀이 되는 거야 계속. 예. 그래서 이제 12,000년 전까지 찬란한 문화가 있다가 이 문화가 망해지고 어느 순간 만년에 새로운 또 뭐냐 초창기 때 문화가 다시 나와갖고 지금까지 됐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문화의 발전이 아니라 문화가 이렇게 발전됐다가 끊어지고 문화가 또 발전됐다 문명이 다 끊어지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됐다 또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립셉을 해갖고 다시 시작했다. 그런 가설까지 나올 만큼 요 게테베리 게베크리 테베 유적은 너무 시기적으로 앞서져 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유적지인데 자 요걸 이제 볼 때 과연 그 농경과 전주사의 형성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시기와 과정과 맞느냐 논란이 돼요. 예. 그래서 A와 B를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논란 내용이 여기 교수학습 방법 과정에서 토론학습으로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다음에 지도교사와 예비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기억에. 자, 지도교사는 2단계에서 학생들의 핵심 쟁점을 주목하도 어떤 방법을 쓸까 생각할까? 두 자료는 기억에 대한 어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학생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여기 보면 A와 B에서 근데 A와 B는 이제 각각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 예. 농경과 정주사의 형성 과정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는 제가 거기 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쓰시면 되고 농경과 그다음에 정주사의 형성 과정 관점이 A와 가와 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자, 3단계 근거를 바탕 A, B 자료 중에 하나 지지한 글쓰기에서 학습 목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은에 들어갈 건 뭐냐면 교수 학습 과정 내용이 학습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자, 아까쯤에 얘기했처럼 여기 목표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렇게 있죠. 근데 3단계 보면 근거를 바탕 A, B 하나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기. 표현한다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물론 작성하기도 표현할 수 있지만 대개 이제 토론이나 발표나 이런 걸 통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요게 근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 내용을 이제 수정하고 그 디귿 내용은 이제 그 목표에 맞게 해서 이제 맞는 거죠. 견해. 그래서 표현하는 거와 함께 그 해서 이제 학습 방법 본질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견해들을 근거로 바탕으로 두고 A, B 절치는 글 쓰는 게 아니라 견해를 발표한다. 이렇게 해야지 표현한다는 목표와 맞게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서술에 밑줄친 니은이 초대했으면 분열적 결과를 가를 참고해서 서술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제시한 모든 견해를 수행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극단적 상대주의 경계 빠질 수 있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핵심 키워드 역사적 해석의 극단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 분류키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기획 내용과 그 부정적 결과는 추론하는 내용인데 이 부정적 결과는 추론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뭐야 그 출제 교수님이 책을 참고해서 냈다고 해요. 우리가 보지 않는 책인데 뭐 역사교사와 뭐 하는 그런 역사교사 모임에서 나온 책이 있어. 제목 되게 길어. 여기에서 이제 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딱 내고 올해는 안 냈죠. 예. 그다음에 요 기획관 학습 목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추론이지만 쉽게 이제 연관시킬 수 있죠. 목적,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쉽게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20년대 기출문제 추론 문제보다는 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추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 개베페리 그 탭의 유적이죠. 개베페리 탭의 유적은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예문으로 나왔지만 세계사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개베크리 탭에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그 세계사 교과서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자, 이거는 이제 22번, 22년도 우대 문제죠. 토론학습 관련된 내용이야. 토론학습 과정에서 그 뭐냐 올해 나온 관련된 거죠. 대립 논지 수업 관련된 내용이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녹색책이나 파란책 열심히 읽으시면 풀 수 있는 거야. 토론학습 대립 논지 수업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스의 유형 관련된 내용도 육법도 지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은 김교사가 진행된 토론 수업과 관련된 자료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김교사의 고등학교 한국 토론 수업 논제가 있죠. 그래서 토론 논제가 있고 1차 시, 2차 시, 3차 시 뭐 이런 논제 있고 그 다음에 3차 토론의 학생 배움 활동지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있고 물산 장려 운동 탐구 과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토론 수업에 대한 김교사, 이교사 대화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바스 질문 유형이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풀면서 보죠. 자, 밑줄진 기획을 선정할 때 유의점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획이 뭐야? 토론 논쟁을 설정할 때 유의점 두 가지. 자, 요거는 파란 책에 있어요. 파란 책. 파란 책하고 그 뭐냐면 녹색 책에 있거든요. 예. 그 유의점 보면 논쟁 거리가 풍부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능력, 흥미에 적합해야 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다른 견해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파란 책이 있고 여기는 녹색 책이 있어요. 근데 파란 책에는 유의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녹색 책은 문맥상 유의점인데 유의점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예. 그래서 뭐 칼체하면 여기까지는 인정해주고 물체는 여기까지 인정하고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물체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제 녹색책 내용까지 포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밑줄친 그 니은의 문답식 수업의 질문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스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니은을 한번 찾아보죠. 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물산 장려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이제 뭐냐면 해결하려는 과정이죠. 예. 근데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물산장 취직서에 갖고 물산장 방법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한국사에 나와 있는
그 방법으로서 토산물 장려를 하거나 그다음에 생산 증식로에 입각해 갖고 이제 뭐 공장에 찍어내거나 이렇게 한두 가지 딱 답이 정해져 있잖아.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수연적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연적 지문.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답이. 예. 그랬고 근데 이제 발산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산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수연적 질문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그 토론을 보니까 학산적 질문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어떻게 학산적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지인통신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신 분인데 그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 문제를 내고 학산적 질문을 생각해서 답을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지금 딱 문제 끝나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서 수요적 질문 바꿨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학산적 질문인데 수요적 질문을 같이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지통하는데 뭐 인명 게시판에서 떠보는 소리 뭐 검증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무슨 답이 나와. 그래서 이건 수련적 질문이고 학산적 질문이 되면 뭐냐면 답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건 답이 딱 몇 가지 한두 개 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련적 질문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줄진 디귿은 이제 한 가지 서술에 묶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근데 대립 논쟁식 수업에서 이제 보면 팀을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생각하는 동일한 지역의 그 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 들어가죠. 자기 생각과 다른.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팀에 들어갈 경우에 어떤 이제 그 장점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야. 요것도 녹색책에 있죠. 이 녹색책 다른 팀에 들어가서 이제 논쟁에 참여할 경우에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다음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한 시간을 통해 학습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4번 문제 보자. 24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박 교사가 중학교 역사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교사의 15년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명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일 거야. 예. 개념학습, 비교학습 관련된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박교사 수업의 성취 기록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죠. 자, 역사적 이해 측면에서 가관의 기억학습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요게 이제 기억이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기억에 들어간 개념학습이죠. 예,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개념학습의 장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학습의 장점을 그러면 그 역사 이해 측면에서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여 사물이나 사건을 가져낼 수 있다. 역사의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데 유용하다. 다양한 범위에 거쳐서 분리되어 있는 개별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서 묶어주면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을 개별적 역사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특성을 지닌 여러 다양한 형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모든별 정형적 사를 통해서 니은을 이제 도출해요. 자, 니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면 잠깐 말 잘못해서 다시 요걸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요걸 이제 들어가죠.
자,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요소를 써라. 용어를 써놨는데, 자, 밖에 수업 계획을 보면, 자, 그 모둠을 구성하고 활동지를 배분하고요. 모둠의 정액적 사를 비교해서 뭐를 도출한다.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속성이죠. 속성. 그래서 속성. 그래서 사례를 이제 비교했으면 외연적 그걸 비교를 통해서 내포적 의미, 속성을 하죠. 예. 그래서 속성을 알 수 있는 게 이게요. 문명의 정의를 도출한다.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정의, 그다음에 항아 문명의 정의 등등 이렇게 이제 뭐냐면 내리면 그 문명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념학습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외연적 정의와 내포적 정의. 그 외연적 정의 사례, 그다음에 내포적 정의는 속성인데 외연적 정의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문명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각 문화의 어떤 그 문명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 그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내세적이다. 그래서 속성을 뭐냐면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공통된 용어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또 문화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다른 문화권이죠. 가로 안에 디귿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를 써라. 자, 다음 대주제를 지역색이나 뭘 중심으로 문화권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과 자연스럽게 이어짐. 동아시아, 그다음 서아시아, 그다음 인도,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독자인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구촌의 통합을 탐구하는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연결된 문화권은 이제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용 요소서 뭐 해갖고 이제 문화권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화권. 자, 그다음에 문화권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의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문화권 그 방식의 장점 내용은 여기 문화권 내용 조직 방법에 관련된 파란 책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국가 민족에 분산되는 역사 사실을 문화적 특성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모두면 항상 뭘 쓰시라고 했어요? 역사적 사고력. 그거 쓰면 되는데 하여튼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